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 수혁에게 잘 보이고 싶은 온조는 수혁아. 아니야? 오른쪽 귀가 보이게 머리를 넘기고 인사를 합니다. 사귀자는 수혁에게 사귀자고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오른쪽 귀가 보이게 머리를 넘기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왼쪽이 훨씬 청사는 왼쪽 귀가 보이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수혁을 좋아하는 온조의 마음과는 다른 위치로 온조를 좋아하는 청산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의미를 디테일하게 담아낸 연출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너 좋아했어. 청산이 온조를 좋아하고 있음을 넌지시 전하기 위해서 경수가 콜라를 더 달라고 컵을 건넸음에도 온조에게 콜라를 가득 채워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늦어서 학원으로 뛰어가는 상황에서도 청산은 온조의 가방과 치킨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청산이 들고 있던 치킨이 청산이 날 거구나. 다음날 온조와 아버지의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비가 오는 장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하였듯이 간접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바다의 이미지와 이어지는 물과 비는 인물들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거나 절망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절망하는 오프닝과 온주야 저기! 좀비로 인한 지옥이 펼쳐지는 급식실에서의 절망과 미안하다.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버리고 가는 어른들에 의해 버림받은 학생들이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게 되는 절망과 좀비가 된 어머니를 만나게 된 청산의 절망은 물이나 비가 내리는 것을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절망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노란색은 희망을 의미하기에 끝내 괴롭힘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학생은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 간판에 불빛을 완전히 꺼트리며 절망을 의미하는 빛 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판에 적힌 양지 호프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의미하는데 양지는 비가 내리는 상황과 반대가 되고 호프는 학생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양지 호프 간판에 노란색 불빛을 깨며 빛 속으로 추락하는 학생이 따뜻한 보금자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드라마의 첫 장면은 빗속에 잠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좀비로 변한 아들을 아버지는 성경으로 공격합니다. 결국 바닥에 떨어진 성경은 신이 아이들을 구원해주지 않았다는 절망을 의미합니다. 청산아. 청사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다가 폰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야기의 진행에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엄마라고 적혀있는 문자를 결국 보내지 못한 장면이 나온 것은 청산과 어머니에게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종의 복선을 담은 연출이라 그렇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청산의 문자가 어머니에게 닿지 못했다는 암시와 같이 엄마를 부르는 청산의 목소리가 좀비가 된 어머니에게 닿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온조의 아버지에게는 챔피언 벨트와 함께 우승 기념으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특임대? 이는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내용과 함께 혼자서 좀비의 지옥을 뚫고서 온조에게 도착한다는 기적적인 만남의 개연성을 가지기 위한 설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조 아버지가 격투 전문가라는 설정을 살리어 전문적인 기술로 좀비를 제압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럼 6등급까지 어떻게든 해볼게. 이 대화에서는 온조의 성적이 하위권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나 시험 보면 거의 맨날 꼴찌야. 그녀는 꼴찌에 가까운 성적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 순간에 소방호스로 자물쇠를 깨서 문을 열거나 니네 과학 동아리에서 드론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청산을 찾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내거나 여기 말고 조금 더 뒤에. 음악실을 탈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주인공이지만 신체적 능력으로 활약할 수는 없기에 이러면 반장은 끝까지 애들 옆에 못 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캐릭터로 설정한 것이겠지만 야 공부를 못해도 머리는 좀 좋다. 야 씨. 그녀가 공부를 못한다는 설정까지 추가한 것은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함과 성적 잘 안 나올 건데. 시험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적이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전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야 공부를 못해도 머리는 좀 좋다. 야 씨. 가방을 들어주기 싫은 온조가 도망갔지만
청산이 엘리베이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엄청 빠르잖아. 이는 청산이 얼마나 재빠른 캐릭터인지 소개하는 것으로 그가 좀비떼를 피해 살아남는 활약을 펼치는 것에 대해 미리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유, 밥을 이따위로 먹고 가면 어떡해. 아이. 원조는 밥을 많이 남기며 학교에 갔으며 급식실에서는 잔반을 버리는 모습을 강조한 연출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다 먹지 않거나 버리는 장면들을 볼 때 학교에 계속 갇히게 된 학생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생하거나 먹지 않은 음식을 아쉬워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처음 시나리오에는 계획되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작에서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이라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 다른 교실을 넘어다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란색은 긍정을, 물의 이미지는 부정을 의미하기에 박선아 선생님은 노란 계열의 옷과 노란색 물건을 들고 있고 노란색으로 된 방송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병찬 선생의 경우 파랑 혹은 노랑과 파랑이 섞인 옷을 입고 그의 과학실도 파랑과 노랑이 섞여 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고 선의에서 시작했지만 다 죽으면 어때? 그 사람들도 다 공범이야. 모두에게 절망과 지옥을 퍼뜨리는 아기로 변질된 이병찬 선생의 위치가 노랑과 파랑이 뒤섞인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도 박선아 선생님은 노란색 분필을 사용하고 이병찬 선생은 파란색 토시를 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 학교는 1화에 담긴 숨은 의미와 연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결말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